지금부터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스프레드시트 일반 2024년 상시 5회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스프레드시트 일반은 어, 문제를 풀 때 조금 실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스프레드시트 일반 교재 실습과 스프레드시트 일반 실습 예제 파일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제 블로그 안에도 있지만 여러분이 찾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일들을 열고요. 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교재,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요. 페이지 이쪽입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붙였기 때문에 쪽수가 좀 밀렸어요. 21번입니다. 다음 중 차트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2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스프레드 일반 실습 예제 파일에서 제가 이렇게 시트를 다 만들어 놨는데 맨 뒤쪽에 보시면은 차트 시트가 있어요. 차트 시트를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차트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같은 워크시트나 별도의 차트 시트에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트를 만드실 때는 범위를 잡으시고 삽입에 여기 보시면 차트 그룹에 2차원 세로 막대형 차트를 클릭을 하시면 2차원 세로 막대형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차트가 워크시트에 별도로 추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차트 이동을 클릭하신 다음에 새 시트를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차트 시트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차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같은 워크시트나 별도의 차트 시트에 만들 수 있다는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워크시트에 차트를 삽입하는 거랑 별도의 시트를 삽입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지금 만드신 차트 시트를 삭제를 하고요. 다시 한번 범위를 잡고요. Alt F1을 누르시면은 워크시트에 차트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다시 범위를 잡으시고 F12를 딱 눌러주시면은 되고 F12를 딱 눌러주시면은 차트 시트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시트를 지우고요. 이거까지 외워주세요. 워크시트에 차트를 삽입하실 때는 Alt F1이 단축키고요. 별도의 시트를 삽입하실 때는 F10을 단축키를 눌러주시면은 차트 시트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3차원 차트에 추세선을 추가하여 데이터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틀린 말은 3차원 차트입니다. 추세선은요, 3차원 차트에서 만드실 수가 없어요. 이거 외워주시기로 했죠? 추세선을 추가할 수 있는 차트는 가세 꺽 죽은 거입니다. 가는 가로막대형, 세는 세로막대형, 꺽은 꺾은선형, 주는 주식형, 부는 분상형, 거는 거품형입니다.
휴대선을 추가할 수 있는 차트는 대꺽 좁은 거, 반응 가로막대형, 세로막대형, 허공 꺾음선형, 주는 주식형, 보는 분산형, 버는 거품형이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지금 여기 차트 시트에서 지금 2차원 세로막대형인데, 판매가 시트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추세선을 추가하시면은 차트가의 추세선,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추세선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해 주시고 3차원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클릭을 하시면요, 확인을 버튼 눌러주시면은 추세선 선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선은 3차원 차트에서는 추가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정답이 3번입니다. 차트 작성 후에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더라도 이미 작성된 차트의 모양은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변경이 되죠. 이거 3차원 차트로 만든 거를 컨트롤 Z를 눌러서 2차원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판매가로 바꿔. 이게 7천이죠. 이거를 만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만으로 바꾸시면 여기 보면 데이터 계열이 이렇게 상승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차트의 결과도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의 크기를 변경하면 워크시트 셀에 맞춰서 조절된다. 그러면 저희 차트를 추가한 다음에 차트의 크기라든지 이동을 담당하실 때 셀에 자석처럼 달라붙게 하려면은 무슨 키를 눌러줘라? Alt 키를 눌러줘라 라고 해줬어요. Alt 키를 이용해서 셀에 맞춰서 조절하실 수가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실습 예제에서 부분합 시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합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렬을 해주는 게 기본이죠. 자, 원본을 전체 드래그 하시고 데이터의 정렬을 제가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기준을 학과를 기준으로 하고 오름차순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했고요. 부분합을 눌러주죠. 학번을 그룹할 항목을 학과로 정렬로 맞춰주시고 사용한 함수에 보면은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다양한 종류의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분합에서는 합계, 평균, 개수 등이 함수 이외에도 다양한 함수를 선택할 수 있다. 맞죠? 2번은 부분합에서 그룹으로 사용할 데이터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반드시 정렬되어야 한다가 맞죠. 정렬은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름차순으로 하시는 거는 틀린 것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정렬을 학과로 했으면은 여기 그룹화할 항목으로 왔을 때 이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을 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정렬은 2번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부분합에서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를 할 수 있다. 이게 부분합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결과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표시가 돼요. 네, 부분합으로 들어오셔서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를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네, 결과 셀이 위쪽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아래의 요약을 위에 표시할 것인지 아래에 표시할 것인지를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를 이용해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4번의 부분합에서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는 인쇄 영역을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부분합,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를 체크하고 이 그룹이라는 거는 정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룹 사이에 선이 하나씩 생겨요. 이렇게 보시면 선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그룹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장씩 인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입니다. 23번은 함수인데요. 자, 한번 이거는 파일에서 돌려볼게요. 스프레드 시트 일반 교재 실습에다가 제가 좀 작업을 해놨는데 여기 페이지 이쪽에 23번 시트에다가 여러분 한번 같이 돌려보시라고 만들어 놨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G2셀의 사원의 실적에 따른 평가를 구하고자 한다. 각 사원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평균 이상인 면 사원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평균 이상이면 자, 이 문제에서 전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항상 전체라는 말이 나오면은 절대 참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절대 참조. 전체라는 말이 나오거나 전체를 드래그하면은 절대 참조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면 이상이면 그럼 if 함수가 기억이 나야죠. 평가는 실적 우수, 그렇지 않으면 실적 미달로 표시해주래요. 봤더니 수식을 보시면은 if 함수가 튀어나왔네요. if 함수가 나오면 if가 최종됩니다. 그럼 2번이랑 4번을 지워주셔야 되겠죠. 그럼 1번 아니면 2번, 3번일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이 전체 실적의 평균 이상이면 그러면은 비교를 해야 되겠죠. if 열기 전에는 실적 하나가 얘가 이상이니 에버리지 실적의 평균 이상이니 그랬을 때 실적을 전체를 드래그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안 보이니까 이럴 때는 거꾸로 드래그가 돼요. 평균의 범위에서 넘버 1, 넘버 2는 연속적인 범위도 가능하고 비연속적인 범위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전체를 드래그 했고 그다음에 전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 문 닫고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은 이 실적이 평균 이상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라고 나와요. true, false가 나왔을 때 if 함수를 이용해서 if 그러니까 로지컬 테스트 비교 대상이 참이면 value if true에 뭐라고 써주시고요. 실적 우수라고 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value if false에 거짓값의 실적 쌍따옴표 넣어주시면서 실적 미달이라고 써주시면 이 조건이 참이면은 실적 우수, 이 조건이 거짓이면은
실적 미달이라는 값을 찍으실 수가 있죠.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은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정답인 것은 3번이죠.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절대 참조를 안 해놨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입니다.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은 스프레드시트 일반 실습 예제 파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조건부 서식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건부 서식에서 서식을 지금 걸어놨거든요. 서식을 걸어놨는데 제가 안쪽에다 클릭을 해서 홈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서 규칙관리제에 눌러보면 이렇게 수식을 걸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뭐냐면 학번을 기준으로 해서 학번의 그 네 번째 글자가 2019로 시작하는 제가 여기 네 번째 글자가 2019로 시작한다라는 수식을 걸어놨는데 다시 한번 수식을 또 한 번 거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래서 필드명을 제외한 범위를 잡아주고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을 가서 저희가 실기에서 했을 때는 요 밖에서 수식을 걸어주고 들어오라고 했죠. 저는 그거를 아끼고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짠 수식을 갖다 붙이고 색깔을 파란색으로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지금 빨간색이었던 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홈의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수식도 충돌하고 서식도 충돌해요. 그러면은 이 조건부 서식은 수식이 계속 여러분이 돌리실 때마다 쌓인단 말이에요. 이 쌓이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럼 기존의 셀 서식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뭐냐면 계속 쌓일 때마다 우선순위가 높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서식이랑 수식이 충돌을 하면은 우선순위가 높은 게 쌓인다. 그래서 항상 규칙이 한 개면은 수식은 꼭 한 개만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 보시면은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건부 서식은 기존에 적용된 셀 서식보다 우선해서 적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즉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돌리실 때마다 계속 쌓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셀 서식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거는 우선순위가 높은 게 보인다라는 뜻이죠. 맞고요. 이번에 조건에 맞는 경우와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서식을 함께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함께 지정하지 못하죠. 조건부 서식에서 여기를 2019로 시작하게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를 딱 바꿔주면은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이 적용되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서식이 해지가 됐죠. 이거는 같이 적용이 될 수가 없고 적용되지 않는다. 3번 조건을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 수식 앞에는 반드시 등 여러분이 조건부 서식을 여기서 이제 수식을 돌리고 들어가시게 되면 안쪽에다 클릭하시고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수식이 는으로 시작돼요. 수식을 짜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는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아두시고 는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4번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후에 셀의 값이 변경되어 규칙에 맞지 않으면 적용된 서식이 해제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은 한 장 넘겨주시고, 저도 한 장을 넘길게요. 자, 25번입니다. 다음 중 함수 석식에 대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입니다. 1번은 트렁케이션 함수예요. 트렁케이션 함수는 수치값에서 자릿수에 많게 결과를 절삭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 봤더니 트렁케이션하고 8.79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스프레드시트 일반 교재 실습에서 문제 실습으로 와서 깨끗한 시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거기 보시면 TRU NC 했어요. 거기에서 8.79라고 써있죠? 넘버, 수치를 콤마, 넘디짓, 자리수, 예를 들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겠다. 그럼 문 닫고, 그러면 잘라버리는 성질이 있으니까 8.7이 나와요.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여기 넘디짓에 정수로 나타낼 거면 0을 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0을 써줄 때는 정수로 나타내요. 정수. 근데 트렁케이션은 넘버 자체가 대괄호가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요. 이렇게 생략을 하시고 8.79만 넣어주시면은 정수로 나타낸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2번입니다. 모두 함수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 인수가 수치값 나누기. 그러면 12를 2로 나누란 뜻이네요. 는 코드 위에 찍고 넘버 11을 디비저 나눌 수 2. 온 닫고 컨트롤 엔터. 그러면은 11을 2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1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겠죠. 파워 함수입니다. 파워 함수는요, 인수가 수치값 제곱값이, 즉 거듭 제곱을 구해주는 함수고요. 파워를 노가다식으로 나타나실 때는 꺽쇠를 이용하시면은 이제 거듭 제곱이 나오죠. 즉 이거는 5를 세 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5의 3승이니까 5의 3승은 15가 아니라 125가 나오죠. 그래서 는 파워 위에 찍고 넘버 수 5, 콤마 파워는 힘이니까 몇 번 곱했냐 이 뜻이에요. 세 번. 문 닫고 천천히 15가 아니라 125가 되겠죠? 네, 여기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컬럼은 열 번호를 뜻해요. 열 번호. 즉, 이 열번호는 여기 인수가 셀 주소예요. 그 셀 주소에 해당하는 열 번호니까 10열의 열 번호에 이건 3열이 나오겠죠. C열이니까 는 컬럼 열 번호예요. 위에 찍고 레퍼런스 열 번호 CO5를 찍어 CO 셀의 열 번호니까 C열이니까 C열은 열 번호가 3이잖아요. 눈 닫고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3열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6번입니다. 매크로 기록 시 매크로 실행을 위한 바로바의 키를 Y로 지정하고자 한다. 다음 중 사용되는 키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이 매크로를 지정을 하실 때 바로가입 키를 이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框 찍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에서 뭐 매크로 이름은 그대로 적용하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소문자 C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컨트롤 소문자
대문자 C를 하면은 컨트롤 시프트 대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가 키는 Y를 지정할 건가 봐요. 그럼 컨트롤 시프트 Y가 필요하겠죠. Alt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매크로 가로가 키는 컨트롤 소문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대문자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7번입니다. 다음 중 이렇게 썸함수를 이용해서 A3 땡땡 A9의 수식에 여기 중간에다가 땡땡이를 없앤 거예요. 이럴 때 나오는 오름 메시지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샵 네임 물음표예요. 이거는 함수 이름이나 정의되지 않는 셀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 수식이 잘못된 문자열을 지정했을 때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을 썸을 선으로 했다든지 그 다음에 수식에 잘못된 문자열을 지정한 경우 어, 여기에다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땡땡이는 어떻게 보면 지웠다는 거잖아요. 뭐, 셀 이름 또는 여기서는 이거를 인수로 인식하잖아요. 잘못된 문자열을 지정했을 때처럼 여기가 셀 주소에 땡땡이를 지웠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정의되지 않는 셀 이름을 사용한 경우나 식이 잘못된 문자열을 지정한 경우를 인식을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는, 썸 하고 범위를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땡땡이를 지우고 인수에서 범위를 잘못 잡은 거니까 컨트롤 엔터 하면은 이름이 틀렸다고 나오고요. 썸이라고 써야 되는데 썸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서는 인수가 안 나오죠. 문 닫고 컨트롤 엔터 하면 또 이름이 틀렸다고 나오고요. 는하고 예를 들어서 썸음수 하고 원래 여기 넘버 1, 넘버 2에 인수에 이제 수만 인식을 하긴 해야 이제 손으로 쓸 때 하나씩 비연속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쌍따옴표 A라고 쓰면은 저 A는 인식 안 하고 그 수만 이제 합을 구해주는데 거기다 모르고 쌍따옴표를 안 넣고 그냥 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네임 함수가 나와요. 음. 썸은 어차피 합을 구하기 때문에 저런 문자열이 나와도 문자열은 어차피 계산해서 포함이 안 돼요.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제가 A를 넣었고요. 썸 이렇게 드래그해서 합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A만 빼고 다그 계산이 돼요. 함수가. 직접 손으로 썼을 때는 어차피 이 쌍따옴표를 넣었을 때 손으로 쓰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인수 오류가 뜨거든요. 문자열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그냥 드래그만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저 A라는 걸 빼고 합을 계산해요. 근데 또 직접 손으로 쓸 때는 쌍따옴표를 안 넣으시면은 어, 이 문자열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주죠. 수식의 잘못된 문자열을 지정하여 사용한 경우를 뜻하고 함수의 이름이나 정의되지 않는 셀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 샵 네임 물음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수에서 땡땡이를 없앴을 때 샵 네임 물음표 할 때 오류가 나온다는 거를 조금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샵 NA는 not ableable 이란 뜻이에요. 수식에서 잘못된 값으로 연산을 시도한 경우 여기에다가 랭크 함수 예제가 랭크 함수에 좀 해당하고요. 랭크.if 네, 찾기와
찾기 함수에서 결과값을 찾지 못했을 때, 얘가 이제 vlookup이랑 hlookup 이용했을 때 오류. 그러니까 vlookup이랑 hlookup의 인수가 이제 틀렸을 때 제대로 안 했을 때 나오는 오류가 not able이야. not 이용할 수 없는 그 뜻이거든요. 여기서 예시로 랭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 20, 30을 했어요. 여기다 는 랭크.eq 넘버 수 하나를 콤마 랩 범위 전체 이렇게 해야지만 F4 문 닫고 이렇게 하면은 분수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다 는 랭크.eq 넘버 수 기준가 범위를 여기다 잡았어요. F4 아이고 아이고 F4 문 닫고 컨트롤 엔터 하면은 NA. 야, 이거 등수 구해야 되는데 기준은 여기면서 범위를 왜 여기다 잡았어? 이 뜻이에요. 그래서 표시기에서 잘못된 값으로 연산을 시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찾기 함수에서 결과값을 찾지 못한 경우는 이제 H룩업, V룩업에서 임수의 값을 잘못 설정하실 때 나오는 오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널은요, 공백 연산자, 교점 연산자라고 해요. 즉, 그 범위에서 교집합되어 있는 부분이 없을 때 나오는 오류예요. 자, 여러분, 교점 연산자, 공백 연산자는요, 제가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범위 이렇게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범위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범위가 교집합이 어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백 연산자, 교점 연산자는 예를 들어서 썸으로 해볼게요. 썸 해주고 이제 여기가 범위죠. 연속, 비연속 다 된다 했잖아요. 드래그를 하고 한 칸을 껴요. 이게 공백 연산자, 교점 연산자죠. 그 범위에서 합쳐진 부분의 합을 구해줘라. 그럼 70이 나와. 그런데 썸을 해주고 범위를 잡고 한 칸을 띄고 드래그 하면 지금 범위에서 교집합된 부분이 없죠. 그래서 샵, 널, 느낌표가 나와. 그러니까 교집합적인 부분이 없다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해하시라고 범위 한 칸 띄고 범위 이렇게 해놨어요. 범위에서 반드시 교집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오류가 나지 않는 거죠. 이 범위 한 칸 범위에서 교집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류가 안 나고 교집합 부분이 없으면 오류가 난다. 볼게요. 그 다음에 REF는 셀 참조를 잘못한 경우 레퍼런스의 약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다가 10 가지고 여기다 20을 써줘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더해보는 거예요. 는 10 더하기 20을 해줘요. 이 열을 아예 삭제를 해요. 그러면은 아예 날라갔기 때문에 레퍼런스 참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REF는 셀 참조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 쓰인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입니다. 여러분 인쇄는요, 동영상으로 인쇄 동영상 자세하게 해놓은 거 드렸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스프레드 일반 실습 예제에서 끝에 인쇄랑 틀 고정이랑 창 나누기 있어요. 요거 가지고 파일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먼저 문제에서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페이지 설정이 인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자, 컨트롤 F2가 인쇄 미리 보기 단축키예요. 이것도 외우세요. 컨트롤 F2가 인쇄 미리 보기 단축키. 외우세요. 음. 컨트롤 F2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가 나오면서 기존의 파일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이렇게 인쇄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나가서 그런데 여기에서 인쇄 영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모든 내용이 인쇄가 되는데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에 여기 보면 페이지 설정 그룹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세히 탭을 눌렀으면 페이지, 여백, 머리글, 바닥글, 시트 탭이 나와요. 시트 탭에서 여기 인쇄 영역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지정을 안 했죠. 이 상태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면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전체 영역이 인쇄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ESC 키를 눌러주시고 다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자세히 탭을 눌러서 스텝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특정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잖아요. 그것만 인쇄가. 다시 나가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자세히 탭을 눌러주시고 시스텝을 가셔서 이거를 다시 지워주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모든 내용이 인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 2번입니다. 반복할 행은 1땡땡 상과 같이 행분으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나가서 컨트롤 F2를 누르고 여러분 여기 제가 범위가 안 지워졌나? 가서 여기 안 지워졌네요. 확인을 하고 나갈게요. 그 다음으로는 2번을 보시면은 반복할 행은 1땡땡 3행과 같이 행분으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컨트롤 F2를 눌러보시면은 첫 번째 장에는 여기 보면 이제 필드명이 있고 다음 장을 눌렀을 때는 또 여기 필드명이 안 보이니까 불편한 거예요. 나가셔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제목에서 이렇게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뭐 자세히 탭에서 스텝 탭을 들어가시면 인쇄 제목에 반복할 행이랑 반복할 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페이지에 내가 반복할 행이 있다, 반복할 열이 있다, 그러면은 그 행과 열의 머리글을 클릭을 해주셔서, 어, 모든 페이지에 인쇄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쇄 제목은 모든 페이지에 반복할 행이나 열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에 내가 설정한 행이나 열이 인쇄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3행을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3행을 클릭하시면 3땡땡3이라고 절대참조랑 같이 나와요. 이게 고정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A열을 여기 반복할 열에다가 A열을 클릭하시면 A 땡땡 A는 모든 페이지에 A열이 인쇄된다. 3행을 클릭하면은 모든 페이지에 3행이 인쇄된다. 1부터 3을 드래그 하시면은 모든 페이지에 1행과 3행이 인쇄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제가 3행을 클릭을 해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셔서 이렇게 됐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도 똑같이 이 필지명이 인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자세히, 페이지 설정 그룹에 자세히 탭을 누르셔서 시트 탭에서 1행과 3행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모든 페이지에 1행과 3행이 드래그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모든 페이지에 다 인쇄된다는 뜻이에요.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 첫 번째 장,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눌러도 여기가 이렇게 반복해서 인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셀 주소를 반복할 행은 행 번호랑 반복할 열은 열 번호가 같이 표시가 되는데 모든 페이지에 인쇄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메모의 인쇄 방법을 시트 끝으로 선택하면 원래 메모가 속한 각 페이지 끝에 모아 인쇄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자세히 탭을 클릭을 하시고 이제 시트 탭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메모가 없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인쇄가 돼 있죠.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여기 메모가 인쇄가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자세히 탭을 누르면 시트 탭에서 없음이면 메모가 인쇄가 안 되고 시트 끝은 여기 메모가 돼 있죠. 인쇄 미리 보기를 하면은 이가 총 2장이었는데 총 3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 다음에 인쇄를 모아서 이렇게 인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항상 메모가 보이는 대로 인쇄를 하고 싶으시면 이 메모가 항상 표시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세히 탭을 누르셔서 시트 탭에 가셔서 여기 시트에 표시된 대로를 클릭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은 이 메모가 인쇄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즉, 메모의 인쇄 방법을 시트 끝에 선택하면 원래 메모가 속한 각 페이지 끝에 모아 인쇄되는 원래 메모가 속한 각 페이지 끝이 아니라 마지막 장 다음에 모아서 인쇄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여러 페이지가 인쇄될 경우 열 우선으로 선택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인쇄를 마친 후에 아래쪽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 그룹의 자세히 탭을 눌러서 시트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행 우선이냐 열 우선이냐를 선택을 하시면은 여러 페이지가 인쇄될 경우 열 우선으로 선택을 하면 이 모양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인쇄된다. 오른쪽 방향으로 인쇄를 마친 후에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 뜻이에요. 행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9번입니다. 다음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연수 점수와 고가 점수가 각각 90점 이상인 그런 평균의 최대인데
앞머리에 조건이 있죠. 연수 점수와 고가 점수가 각각. 각각이라는 거는 다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평균의 최대값이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될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엔드 조건으로 조건을 만들어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를 보시면 민이랑 맥스랑 디민이랑 디맥스죠. 민은 최소값, 맥스는 최대값이죠. 이거는 인수 자체가 틀렸고 얘네들은 조건이 없는 함수니까 이거는 지워주시고 여기다 평균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인수 딱 봐도 얘는 범위니까 세 개로 쪼개지지 않잖아요. 이건 틀린 거고 평균의 최대값이니까 dmax로 해서 이때는 문제를 4번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한번 풀어봐야 되니까 이 범위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열, 평균의 최대값이에요. 제가 스프레드시트 일반 교재 실습에다가 한쪽에 29번 이 시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요쯤에다 한번 풀어볼까요? 는 dmax 위에 찍고 데이터베이스 전체 콤마 찍고 필드 열 평균 필드는 필드명을 클릭해 주시라고 했죠? 세종적으로 구할 열이고 크리테리아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연수 뭐 조건 각각이니까 엔드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죠? 문 닫고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의 최대는 99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중 하나의 계열만 표시할 수 있는 차트로 옳은 것은? 이제 차트는 계열의 범위를 잡으실 때 여러 개를 이제 잡아주셔야 되는데 하나의 계열만 표시할 수 있는 차트는 원형 차트라고 했어요. 원형 차트 그림 한번 보시고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을 가지고 필요없고요. 분산형 차트 이런 것들은 좀 참고로 보시라고 만들어 놨는데 분산형 차트는 이렇게 점점으로 돼 있어서 퍼져 있는 거를 얘기해요. 꼭 XY 좌표로 이 말 나올 거고요. 이루어진 한 계열로 두 개의 숫자 그룹으로 나타나진다. XY 좌표다, XY 차트다 그러면은 분산형 차트로 외워주시고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로 과학이랑 공학용에서 쓰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역형은 꺾은선형이랑 비슷한데 일정한 시간에 따라 데이터의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요. 여기 보면은 변화 추이에 나타내서 면이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 세트의 차이점을 강조할 때 쓰는 차트이고요. 그림 한번 봐주시고 방사형 차트는 이제 이렇게 거미줄처럼 생겼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많은 이제 데이터의 값을 이용해서 보실 수 있고 거미줄처럼 가운데 요소에서 이렇게 뻗어나가시는 걸 볼 수 있는데 많은 데이터 계열의 합계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고요. 각 항목마다 가운데 요소에서 뻗어나온 값축을 갖고 선은 같은 계열의 모든 값을 연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미줄처럼 같은 계열로 다 이렇게 모든 값을 표시해 주죠. 정답은 1번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 중 같은 셀 서식이 지정된 셀에 마이너스 2, 3, 4, 5, 6을 입력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시트에서 제가 만들어 놨나 볼게요. 여기 31번, 여기 있죠. 이다가 우선 원본이 마이너스 2, 3, 4, 5, 6이에요.
여기에서 표시 형식을 봤더니 0.0, 0.0에다가 콤마로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쪽 방향으로 보시면 안 돼요. 꼭 여기 뒤에 쉼표 요거 있죠? 요게 먼저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표시 형식에 쉼표가 뒤에 하나 달렸다는 거는 세 자리마다 숨겨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숨겨지니까 마이너스 23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요 0.0을 뜻해요. 0은 천 단위 표시를 안 하니까 마이너스 23에서 마이너스 23을 읽을 거고 거기에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는 얘기죠. 마이너스 23, 23 뒤에 여기 4 살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점 4가 살려줄 거예요. 근데 거기 뒤에 5가 있으니까 반올림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꼭 이 표시 형식보다는 뒤에 세 자리 숨겨져 있는 게 우선순위가 더 세고 이 쉼표가 있을 때마다 세 자리가 숨겨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23이 남고 이 마이너스 23이 0.0을 가리켜요. 0이 마이너스 23을 가리키고 소수점 첫 번째니까 원본을 살려줘야 되니까 4가 소수점 4로 바뀌면서 나타내지는데 이 4 뒤에 5가 있으니까 반올림이 되는 거예요. 직접 해보면은 여기서 이대로 0.0을 써버리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 3, 4, 5, 6.0이 된다고. 그래서 쉼표를 지우면은 이렇게 바뀌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마이너스 23.5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32번입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처럼 셀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A1 숫자를 1.5를 입력하고 A1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 하려고 한다. 이때 숫자가 증가하여 입력되도록 하기 위해 함께 늘려줘야 하는 키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엑셀에서는요. 숫자가 있으면 숫자 하나를 입력하시고요. 그냥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하면은 숫자가 복사가 돼요. 근데 숫자를 입력하시고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은 숫자가 1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 채우기 드래그 하시면 복사,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 핸들 하시면 1씩 증가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1.5를 눌러주시고 컨트롤을 누르고 자동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숫자가 1의 자리, 1의 자리가 1씩 증가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소수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슨 키를 눌러주셔야 되냐면 컨트롤 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숫자 정수와 소수점은 컨트롤 자동 채우기 하면은 숫자가 1씩 증가한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소수점은 1의 자리가 1씩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은 33번을 보시겠습니다. 33번에 다음 중 워크시트에서 함수식 count if s에서 B2에서 B8 여기죠. B3, C2에서 C8, C3을 사용한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count if s는 조건들의 개수예요. 인수가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그래서 조건들의 개수가 되고요. 이 조건들의 관계는 AND 조건이다.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야 돼요. B3, B3이 홍보부인 거고요. 범위에서 C3, 홍보부이면서 과장인 걸로 구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홍보부이면서 과장인 거 하나, 둘, 총 2명이네요. 줄이라고 보고요. 돌려보면은 여기다 또 만들어 놨어요. 33, 여기다 돌릴게요. 자, 는 카운트
더블 클릭 위에 찍고 크리테리아 레인지 조건 범위 첫 번째 B2에서 B8에서 콤마 크리테리아 홍보부이면서 조건 이거 눌러도 되고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단어니까 콤마 찍고 크리테리아 레인지 조건 범위 두 번째 C2에서 C8 콤마 크리테리아 과장 이거 눌러도 되고 이거 눌러도 되고 이거니까 홍보부이면서 과장인 개수 구하는 거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두 명 내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명이 나올 거예요. 정답은 2가 되는 거죠. 34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입력 및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트를 실수로 삭제하더라도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하면 복원시킬 수 있다. 여러분 원래 컨트롤 Z가 복원시키는 것, 되돌리기 단축인데요. 시트를 삭제한 경우는 복원시킬 수가 없어요. 요거는 꼭 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2번에 숫자는 입력 시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정렬되지만 숫자 데이터 문자로 취급하도록 하려면 숫자 앞에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를 해주시라고 했죠. 이렇게 2를 쓰면은 오른쪽에 위치하는데 여기 앞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넣어주시면은 숫자가 문자화가 되죠. 그래서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입니다. Alt 엔터는 줄바꿈이고요. 컨트롤 세미콜론은 시스템에 오늘 날짜가 입력되는 단축이다. 컨트롤 세미콜론 오늘 날짜.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은 현재 시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5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가로에 관한 기능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기억은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한 번의 연산을 빠르게 계산하여 표의 형태로 표시해 준 거예요.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포요 형태로 보여주는 것을 데이터표라고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생긴 거죠. 데이터표, 이렇게. 변화 과정을. 변화라는 건 변수를 얘기하는 거죠. 변화 과정을 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여러 데이터의 결과를 하나의 표로 통합하는 거래요. 이건 정답이 나왔죠. 통합을 해주는 거래요. 이런 식으로 여기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를 여기다가 통합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인쇄할 때 페이지 바닥글로 1/5, 5장 중에 1번, 이런 뜻이에요.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수가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 바닥글 편집에서 슬러시 앞뒤에 선택해야 될 아이콘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것도 이제 인쇄에 관한 거거든요. 이제 아이콘들의 설명인데 거기 보면 가하고 나가 있고 다하고 라가 있어요. 자, 다시 여기 스프레드 시트 일반 실습 예제로 가셔서 인쇄 틀 고정 찾 나누기 시트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 이 자세히 탭을 눌러주시고 그럼 여기 머리글 바닥글에서요. 뭐 바닥글 편집으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전체 장수에서 한 장, 두 장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거. 얘가 페이지 번호고요. 얘가 전체 페이지 수예요. 페이지 번호를 클릭하시고요. 가운데다 해볼게요. 여기다가 페이지 번호를 클릭하고 슬러시를 넣어줘야 돼요. 사람이.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수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아이콘이 뭐 달아져. 요거는 파일 이름이고요. 요거는 시트 이름이에요. 여기 앞에다가 여기 파일 이름을 클릭하고요. 여기 뒤에다가 시트 이름을 삽입을 해볼게요. 확인을 하시면 이제 컨트롤 F2를 눌러볼게요. 여기 제가 밑에다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전체 페이지 중에서 한 장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총 두 장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첫 번째 아이콘 요 다는 어, 요 다는 이제 파일 이름이 되는 거고 라는 시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게 파일 이름, 이게 시트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가구 나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7번입니다. 다음 중 카메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카메라 기능이 뭐냐면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카메라가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여기 빠른 실행 도구 옆면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기타 명령으로 가셔서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여기 많이 사용하는 명령을 모든 명령으로 바꿔주세요.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자, 키역을 찾으세요. 키역, 카메라. 여기 있죠? 여기다 추가를 해주세요. 그다음 확인. 그럼 이렇게 카메라가 추가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 있는 표 아무거나 해볼게요. 카메라를 이제 범위를 딱 적당히 누르시고 카메라를 눌러요. 그럼 범위가 잡혀서 원하시는 곳에 드래그 하시면 이 원본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를 클릭해보면 여기 셀 주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즉 카메라는 원본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89를 40으로 바꿔주시면은 같이 여기에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기능은 특정 셀 범위를 그림으로 복사하여 붙여넣는 기능이다. 맞죠? 카메라를 이용할 경우 원본 셀 내용이 변경되어도 그림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카메라 기능을 연결하여 그림 넣기와 같은 기능이므로 원본이 바뀌면은 결과도 바뀌는. 정답은 2번이고 카메라 기능은 기본적으로 메뉴 또는 도구 모음에 표시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복사하려는 셀 범위를 선택하고 카메라 도구 단추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붙여넣기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입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숫자 데이터 24,600원을 입력한 후 아래 표시 형식을 적용했을 때 표시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원래 여태까지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이런 식으로 각각 한 개씩만 표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표시하고 싶을 때 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비어 있는 데다 아무 데나 해볼게요.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한꺼번에 나타내실 때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양수, 음수, 영, 그다음에 문자예요. 저는 양음, 영택으로 외워주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양음, 영택.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문자, 숫자, 음수가 다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표현하라는 건데 순서 같은 건 상관없어요. 저는 2, 4, 6, 빵빵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4, 6, 여기다 0 쓰고
여기다가 제 이름을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1을 눌러주고 사용자 지정을 가서 여기다가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모양이 보면은 샵 0.0이죠. 그리고 나서 세미콜론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1,000원이네. 콤마 찍고 쌍따옴표 1,000원이네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수 가로를 넣네요. 샵 0.0 콤마 콤마 넣어주고 여기다 1,000원 붙여주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눌러주고 두 번째가 0 표시 0은 소두점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세 번째가 문자 골뱅이 쌍따옴표님 쌍따옴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양 세미콜론 두 번째가 세미콜론 세 번째가 0자리 네 번째가 문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타내지죠. 자, 근데 여기에서 양수랑 음수에서 표현하는 숫자가 뭐였냐면 샵 0.0이었고 콤마가 있었고 여기 이렇게 1,000원이 있었죠. 음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해 주었고요. 양수는 여기에 없던 거였어요. 샵 0.0, 쌍따옴표 1,000원, 쌍따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가로를 넣어주고 양수일 때는 가로 넣지 말고 표현하라고 했는데 여기라서 마이너스 2, 4, 6 빵빵이었죠? 그랬을 때 아까 배운 거네요. 여기 보면은 콤마가 뒤에 있으니까 세 자리 숨겨줄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2, 4. 그런데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 그러면은 6이 살려지겠죠. 24.6이 되는데 그 뒤에 뭐 반올림할 거 없으니까 그다음에 1,000원이 되면서 1,000원이 붙으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음. 중요한 거는 양수, 음수, 문자 다 섞여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양은 0 태그로 규정을 해주시고 여기 사이가 콜론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좀 외워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양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 형식을 걸었어도 데이터가 양수만 있으면은 양수만 표시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9번입니다. 다음 중 열려있는 통합 문서에 모든 워크시트를 재계산하기 위한 가로가기 키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거는 좀 수식을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외워두세요. F9예요. 예를 들어서 예, 수식을 아까 제가 이렇게 어, 여기다 해볼게요. 30을 써놓고 40을 쓰고 이거를 는성을 해서 문을 열어주고 이거를 드래그 해줘요. 문 닫고 컨트롤 엔터 하면 70이 나오죠. 여기다 대고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F9를 누르시면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재계산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제 계산을 해야 돼서 워크시트를 재계산하기 위한 가로가위키로 옳은 것은 그러면은 F9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인쇄해야 할 페이지가 두 페이지 이상이 되는 표를 인쇄하고자 한다. 첫 페이지에 있는 표의 제목줄에 A1과 H1셀을 이쪽 후에도 인쇄하려면 다음 중 어떠한 순서로 작업을 해야 되는가? 자, 지금 보시면 제목줄은 즉 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A1에서 H1셀이잖아요. 제목줄이라고 했잖아요. 제목은 필드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실습에서 인쇄 툴 고정 찾아내기 시트에서 A1에서
H1이라는 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A1에서 H1이요. 그럼 여기에 제목줄이 있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라고 해볼게요. A3에서 F3이란 말이에요. 그 제목줄이니까 필드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 행에 있는 데이터를 행머리를 반복할 행을 어, 행으로 인쇄를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탭에서 시트 탭으로 가셔서 열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A열에서 F. 그러면 여 밑에까지 드래그가 돼서 안 되고, 제목행이니까 1행이면 1행만 눌러주셔야지만 A1에서 H1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 인쇄가 돼야 되니까 모든 페이지에 제목 반복할 행에다가 그 1행의 머리글을 클릭을 해줘야지만 모든 페이지에 인쇄가 되는 거죠. 다시 보여드리면은 시트 탭에서 A1에서 H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분이죠. 그러면 1행을 클릭을 하셔야지만 여기만 인쇄가 되는 건데 반복할 열로 해버리시면은 여기 밑에까지 다 인쇄가 되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행을 클릭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은 다음 셀로 가도 여기가 이렇게 인쇄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제목 줄이 포인트니까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 반복할 행의 제목줄의 범위를 지정한다. 그러니까 제목이니까 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것으로 2024년 상시 5회 코말리그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